조선 중기, 경기도의 강과 산이 어우러진 어느 한적한 마을. 이 마을 김영감댁의 앞마당에는 아직 새벽이 채 밝아오기 전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감댁의 머슴살이를 하는 석두라는 사내로 힘도 세고 부지런하기도 하여 그 집에서는 제법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석두는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석두를 따라갈 수가 없네 그려. 아닙니다. 잠이 일찍 깨어 잠시 나와 본 것입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안채의 부엌에는 분이라는 이제 갓 18살을 넘긴 여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 집마님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분이를 매질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오늘도 안채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아침을 준비한 지 벌써 며칠째인데 아직도 이리 굼떠서야 답답해서 원. 그리고 반찬이 왜 이리 싱거운 것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미각을 잃었나, 가늘 일이 볼 줄 몰라 어쩌겠다는 것이야? 이 집의 마님은 갈 곳 없이 이곳에서 키워져 일하는 분이에게 종종 화풀이를 하고는 하였습니다. 원래도 성품이 괴팍하고 사납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지만 유독 분이에게는 심하게 구는 날이 많아 석두는 그런 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 하겠습니다. 위협적으로 회초리를 휘두르는 마님 앞에서 잔뜩 겁에 질린 분이는 그 앞에 앉아 용서를 구하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나다니던 하인들도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신에게 불똥이 틀까 무서워 눈치를 보며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고 분이가 조심히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혼나지는 않아 다행이네. 아프다. 괜찮냐, 분아? 손이 많이 상했다. 별거 아니니 이거를 자기 전에 바르고 자라. 분이의 퉁퉁 부은 손을 보고 있던 석두는 무심한 듯 작은 보자기를 건네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처에 좋은 약초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석두 오라버니, 매번 감사드려요. 오라버니 쓰시지. 저는 이 정도는 거뜬해요. 힘든 일하는 오라버니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필요가 없으니 주는 것이지. 신경 쓰지 마라. 여인네 손이 그리 험해서야 보기 좋지 않구나. 네, 오라버니, 항상 감사해요. 늘 무심한 듯 다정히 챙겨주는 석두가 분이에게는 이 집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릴 적 길을 잃고 헤매던 자신을 이 집의 주인 영감님이 데려다 키워주고 먹여주며 일을 시켰기에 분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기댈 곳 없고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점점 여인이 되어가는 분이가 마님은 눈의 가시 같아 더욱 못살게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한동안 큰 문제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무슨 연유에서인지 안방마님의 심기가 몹시 좋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내어오는 분이를 향해 이유 없는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내가 이 국은 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 마님.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 송구합니다. 그런 기억이 없어 의아해하며 자신이 놓친 것이 있나 생각하고 있을 때 매질이 날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감히 내까짓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냐? 내 너를 그동안 어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기고만장해서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화풀이하던 매질의 분이는 웅크린 채 자신이 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어찌 이리 자신은 맡고 있는 것인지 점점 정신이 아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하인들도 오늘따라 심한 매질의 눈치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일을 어째? 이러다 보니 정말 큰일 나겠네. 아니, 오늘따라 마님은 무슨 역정을 저리 내시나. 말릴 수도 없고 정말 못 보고 있겠어. 온 집안이 소란스러워지던 매질 소리가 심부름을 갖다 돌아오는 석두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석두가 달려와서 본 광경은 너무나 참담하여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여 마님의 매질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하인들과 마님이 깜짝 놀라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그동안 영감님이 이뻐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냐? 감히 어디 내 앞을 막아서는 것이야? 그럼 내가 맞거라. 그리 안타까우면 내가 맞으면 되지 않느냐? 분이를 향하던 매질은 석두에게 이어졌고 그는 묵묵히 이어지는 매질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매질을 하던 마님도 지쳤는지 손을 내렸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석두에게 소리를 치며 쫓아내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달 품삯은 없을 줄 알아라. 몸 성하게 내보내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리 애틋하면 분이 저것도 같이 내보내어 줄 터이니 내 눈에 다시 띄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만신창이가 된 분이와 석두는 맨몸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품삯으로 분이를 의원에게 데려다주고는 자신은 따로 길을 잡아 나섰습니다. 석두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약값은 언젠가는 반드시 제가 꼭 갚을게요. 내 걱정 그만하고 몸이나 추스르 거라. 미안하다. 나도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 치료밖에 도와줄 수 없구나. 아니에요, 오라버니. 정말 감사해요. 오라버니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갈 곳이 있으시겠지요? 무엇이 불안한지 분이가 걱정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자 석두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찾아봐야지. 혹시나 갈 곳이 없거든 장터에 있는 느티나무 쪽으로 와보거라. 아마 그 근처에서 이를 찾아야 할 듯이구나. 석두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의원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분이는 자신이 갈 곳이 없다고는 하나 석두에게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 잘 헤쳐나가 볼게요. 오라버니도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동안 항상 감사했어요. 그렇게 석두와 분이는 이별을 하게 되었고 석두는 장터에서 땔감 나르는 일을 하며 간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기도 하고 힘도 세어 일거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장터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야. 여기에 있던 내 돈주머니 누가 가져갔어? 장터의 한 상인이 소란을 떨며 주변 사람을 다그치다 지나가는 석두를 발견하고는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가져갔지. 예전부터 내 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여기 있던 돈주머니 빨리 내놓아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빠 이쪽으로는 오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단속이나 잘하세요. 석두는 억울하다는 듯 되들었고 그의 말에 상인은 더욱 격분하여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지가 가져가고는 나를 몰아세우네. 이놈이 빨리 내어 놓아라.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무만 날랐다고요. 돈주머니 같은 건 본 적도 없습니다. 장터에는 두 사람의 실랑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속에는 분이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찬찬히 주변을 지켜보던 분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상인에게 다가가 말을 하였습니다. 저기 아저씨, 혹시 주머니가 주먹만 하고 흰색으로 2번 묶여 있는 건가요? 상인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가 자신이 잃어버린 돈주머니에 대해 말을 하니 황당하여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가져간 것이냐? 이것 봐라. 빨리 내어 놓아라. 나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 아저씨, 그럼 아이도 봐주지 않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윽박지르는 상인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던 분이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자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인의 아이가 잃어버렸다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지? 분명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는데. 왜 엄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세요? 아무런 정황도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어 놓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저씨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딱 도둑놈처럼 생겼으니 그런 것이지 뭐 어쨌든 찾았으니 나는 되었다. 갈 길 가거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시시하게 일이 해결되자 바삐 제갈 길을 가기 시작하였고 상인은 머쓱한 듯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분이는 분통이 치밀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누구 보고 도둑같이 생겼대? 명경이나 보시지. 자신이 더 도적 같구만.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너는 위험하게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냐?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다. 아, 오라버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구경 온 것이었는데 제가 쓸모가 있었네요. 호호. 석두가 찬찬히 분이를 보자 그저 구경을 나왔다는 그녀의 몰골이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를 굶은 것인지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마르고 안 되어 보여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어찌 지내는 것이야? 나는 저기 마을 끝 움막에서 지낸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나와 함께 갈래?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굶지 않을 거다. 오라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같이 있어도 될까요? 분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석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나섰고 분이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열심히 나무를 옮기는 일을 하고 분이도 몸을 회복한 뒤에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품앗 일을 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김영감댁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오신 것인가요?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주머니? 그것이 이야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여기서 떠나거라. 여기 있으면 위험해. 네.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저희는 그곳을 나와 이제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무슨 일? 그것이 마님 성격 알지 않니? 너네가 이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노발대발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 그러니 어서 떠나라. 내가 전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알았지? 조심하고. 불쌍해서 어쩌노.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마을을 떠나 정처 없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분이는 미안한 마음에 석두의 눈치만 보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되었다. 어차피 내가 나서서 일어난 일이니 내 탓도 아니다. 어서 이 산을 넘어가야 할 것인데 서두르자. 두 사람은 서둘러 움막을 나와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던 처지라 가진 것은 없어 몸은 홀가분하였지만 분이와 석두의 머릿속은 앞날에 대한 생각으로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봐라. 가진 건 정말 하나도 없이들 생겼구나. 그래도 있는 것이 있다면 내어놓아라. 그래야 여길 넘어갈 수 있어.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부탁한다고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적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는. 산을 거의 다 넘어갈 무렵 나타난 도적에게 석두와 분이는 꼼짝없이 잡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적대를 보더니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자 겁에 질린 도적들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놈들이 또 여기서 수작인 것이냐? 내가 다시 눈에 띄면 관아에 고할 거라 일렀거늘. 거기 서지 못할까? 이미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자 도적들은 투덜거리더니 달아나 버렸고 석두와 분이는 안도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리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다가와 다정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많이 놀랐나 보네. 행색을 보아하니 험한 일을 많이 당했나 보군. 갈 곳이 없으면 내 집에서 잠시 머물러도 좋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잠시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허허, 그러시게. 나야 혼자 살아 적적하니 잠시 머무는 것이야 괜찮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지붕 있는 곳에서 몸을 뉘고 처음으로 포근한 잠을 청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날따라 유독 빛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내 놈들 지리지. 간밤에 우리 배추밭이 아주 망가졌다니깐요. 어르신, 여기에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있나요? 외지인이라고는 이 둘뿐인데 갈 곳 없어 재워졌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관아로 끌고 가야 합니다. 저희가 한 짓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밤에 너무 피곤하여 그대로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도통 무슨 일이 일어난지조차 모릅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말이냐? 어르신,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마을 사람이 찾아와 밭이 망가진 것을 석두와 분이 탓으로 돌리자 그들을 도와준 노인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낮에 부지런히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단하여 일찍 잠드는 것을 보았네만. 이 일을 어쩐다. 정말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냐? 어르신, 정말 저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아니라며 말하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던 노인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의심이 간다고 하니 석두와 분이는 이 마을에 계속 머무르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오늘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이들이 하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이들이 마을을 떠나는 걸로 함세. 그리들 알고 다들 돌아가시게.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때문에 곤란하시게 하여. 하지만 정말 저희가 한 일은 아닙니다. 어르신,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심들 가시게. 내 배웅은 하지 않겠네. 결국 평온하게 자리를 잡으려 마음을 먹었던 마을에서 쫓겨나 두 사람은 다시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 우리 인연인가 바적이서 또 보네? 얼마 전에 만났던 도적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반항할 기운마저 잃은 채 체념을 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다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다고?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쫓겨난 신세라.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뭐라는 것이냐?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면 몸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다. 안 그러냐? 그렇게 도적들에게 끌려갈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나더니 양반집 행렬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요즘도 이리 도적들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저 녀석들을 잡아라. 누군가 앞으로 나오더니 도적들을 보고는 아랫사람들을 시켜 잡으라 명하였고, 그러자 놀란 도적들은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석두와 분이는 또 한 번의 안도와 함께 지친 마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들 앞으로 자신을 도와준 양반이 다가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정히 물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양반이 다정한 것을 본 적 없던 석두와 분이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많이 놀란 것이로구나. 어디로 가는 것이냐? 갈 곳이 없다면 잠시 나와 함께 가자.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일손이 부족하였는데, 어떠하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반이 다가와 자신들을 다독이며 함께 가자고 하자 석두와 분이는 그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늘 허기와 도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던 날들은 온데간데 없이 편안하고 아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을 따라 나서서 도착한 곳은 한양의 어느 웅장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라버니. 한양의 양반댁은 원래 다 일이 큰가요? 우리 마을의 그 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리 눈에 익지? 신기하네. 이런 큰 양반집은 나도 처음 본다. 그리고 저리 좋으신 분도 나는 처음 본다. 꿈에서라도 본 거 아니냐? 나도 꿈에서는 본 것 같다. 에이, 오라버니도 참, 우리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는 아주 잘할 자신이 있답니다. 그래. 제발 다치지만 마라. 그리고 여기 마님도 좋은 분이시면 좋겠구나. 풀잎 사이로 봄비가 내려앉는 소리에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이 든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일머리가 좋고 힘이 세서 어디서든 인정을 받던 석두는 금방 사람들과 친해지고 잘 적응하였으며 늘 주눅든 듯하던 분이도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해가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어쩐 일로 사람을 저리 들이셨대요? 보시는 눈이 좋긴 한가 봐요. 소개 없이 들였는데 일을 잘한다고 다들 어찌나 칭찬을 하는지. 그것이 애처롭게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밟혀서 그만. 이상하게 우리 은지가 생각이 나서 미안하오. 은지요. 그 아이가 우리 은지를 닮았던가요? 확실해요. 부인, 진정하시오. 그저 은지 또래라서 안쓰러워 그런 것뿐이니. 한양에서 제법 권세가인 이학수는 이은지라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머니와 절에 다녀오다 그만 딸을 잃어버려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에서 만난 분이가 잃어버렸던 은지 또래이기도 하고 무언가 마음이 가서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 집에 흔쾌히 일하라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학수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 박고희는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에 잃어버린 딸을 닮은 것 같다는 이야기에 분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주머니, 더 시키실 일은 없으세요? 좀 전에 장독은 다 닦았고요. 마당도 모두 쓸어서 정리했어요. 손이 재빠르기도 하구나. 그럼 마님방 좀 청소해주겠니?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만 않으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분이는 마님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자신이 하지 않을 수도 없기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몹시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다가 분이가 들어오자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는 사죄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신지 모르고 청소를 하려고 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청소를 하러 왔다면서 뭘 그리 놀라느냐? 내가 청소를 할 시간이면 와서 하면 된단다. 내가 새로 왔다는 분이로구나. 일은 할만하니? 어려 보이는데? 네, 마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일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저는 이제 19이라 그리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19이라고? 올해 19이 되는 것이냐? 부모님은? 분이는 자신을 찬찬히 보는 마님의 눈빛에 순간 움찔하였고 박고희는 그런 그녀를 의아한 듯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답이 늦은 것을 알고는 서둘러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 길을 잃어 부모가 누구이신지는 모릅니다.
분이의 이야기에 박고희는 당황해하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것도 있고는 끼듯이 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길을 잃어? 몇 살에? 어디에서? 왜? 갑작스레 자신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내는 마님이 무서워 쳐다보자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여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혼내려는 줄 알았던 분이는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이며 자신을 쳐다보는 마님을 가만히 바라보다 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기억은 어린 시절이라서 잘 떠오르지 않아 모르겠으나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 영감마님이 길에서 저를 주우시고는 그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무언가 겁에 질린 듯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듯이 말하는 분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박고희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매며 얼굴이며 지금은 지치고 거칠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자신과 똑 닮은 것이 자신의 딸 이은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너무 수선을 떠는 듯하여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는 그녀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내가 너를 무섭게 하였나 보다. 하려던 청소를 하고 가거라. 예, 마님. 청소를 금방 끝내고 가겠습니다. 박고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청소하던 분이의 치마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가자 그녀의 종아리에 오래된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박고희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으나 아무런 말도 못하고 분이가 청소를 하고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상처는 분명해. 우리 은지가 4살 때 내 비녀를 가지고 놀다 다친 상처야. 어서 서방님께 알려야겠어. 이학수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박고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학수는 분이가 머무는 처소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석두와 이야기하고 있던 분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주인 어르신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분이야, 진정해.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 괜찮을 거야. 저분들은 예전에 그 사람들과는 달라. 둘이 함께 있었구나. 예, 주인 어르신.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것인지요? 혹시 시키실 일이라도... 잔뜩 경계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던 이학수는 자신이 실수를 한 것 같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는 다시 이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내가 놀라게 했나 보구나. 분이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왔느니라. 저에게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 어릴 때 길을 잃었다고 들었다. 혹시 다른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분이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일에 대해 묻는 주인님을 의아한 듯 쳐다보다 낮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에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 자신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작은 손수건을 한 장 들고 있었기에 왠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고희는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재촉하였습니다. 손수건이라고? 어디 보자.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 빨리 재촉하는 박고희의 어리둥절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낡은 손수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던 박고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은지야. 이리 만나게 될 것을. 서방님, 이 손수건은 우리 은지가 저와 함께 처음으로 술을 놓은 것입니다. 어찌나 서툰지 바늘에 찔리며 같이 놓던 것인데 이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은지와 제가 만든 거예요. 낡고 삐뚤빼뚤하게 놓인 술을 보며 박고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학수는 분이에게 다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우리가 잃어버린 딸, 은지인 것 같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은지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주인 어르신의 딸이라고요? 분이와 석두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석두가 말하였습니다. 분이야. 이게 무슨... 다행이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되었어. 분이, 아니 이은지를 감싸 안으며 눈물 짓는 박고희와 그 옆에 서서 눈물 짓는 이학수, 그리고 아직도 얼떨떨한 이은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의 일처럼 축복해주는 석두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은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보며 움츠러들지 않고 허드레시를 하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삶이 어색한 듯 익숙해지고 있던 어느 날, 집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은지 아씨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은지 아씨라니? 제가 이 집의 하나뿐인 딸 이은지입니다. 어릴 때 경기도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기억을 잃어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뭐라 하였느냐? 우리는 딸을 이미 찾았다. 무슨 근거로 내가 은지라고 하는 것이냐? 박고희는 자신이 이은지라고 우기는 여인을 믿을 수 없었으나 정황이나 다리의 상처가 비슷하여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릴 때 술을 놓았던 손수건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었을 때 같은 또래의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탐이 난다며 가지고 가버려서 죄송해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자 이학수와 박고희는 자신이 은지라 우기는 여인도 집에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하자 석두는 자신이 이은지라 우기는 여인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라버니, 내가 이 집 딸이 아닌 것은 아닐까? 어릴 때 저 여인을 만난 기억은 없지만 나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저분은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야. 역시 나는 분이가 딱이야. 너는... 아니 그러니까 아씨,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여인이 너무 수상합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볼 터이니 그냥 잘 지내기만 하세요. 알았죠? 네, 오라버니. 제가 은지가 되었어도 오라버니가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오라버니.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자신들이 분이를 딸이라 믿으며 집으로 들였기에 이제와 아닌 것 같다고 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이 이은지라 우기는 여인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학수도 박고희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말을 왜 안 믿어주세요? 저분은 기억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며칠이 흘러 참다 못한 이은지라고 우기는 여인이 안채로 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박고희는 난처해하며 그녀를 달래고 있었고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할 때였습니다. 석두가 누군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거짓을 고하고 돌아가시지. 내 당신의 정체를 알아왔으니. 석두와 함께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는 이은지라 우기던 여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데려온 것이냐? 이놈. 이 무식한 놈. 석두가 데려온 노인은 이은지라 우기던 여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이은지의 소문을 투전판에서 듣고는 한몫 단단히 챙기려다 자신을 찾아 나선 할아버지를 석두가 만나게 되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은지에 대해서는 어찌 알고 그것을 다 준비한 것이냐? 그것이... 죄송합니다. 마님.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시기도 하고 제가 욕심을 부려... 사실 투전판에는 안 떠도는 소문이 없지요. 은지 아씨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까지 모두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졌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 나도 그런 바뀐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정말 나쁘구나.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냐. 여봐라. 이 아이를 당장 관아로 데려가거라. 사람들이 울부짖는 여인을 데리고 나가고 그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고는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일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학수는 석두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저 노인을 데려와 이를 해결한 것이냐? 저 노인은 어찌 알고 데려온 것이냐? 그것이 사실분이 아니 은지 아씨를 위해 조금 알아보다 보니 우연히 제 눈에 띄어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노인을 발견하게 된 일, 그리고 이곳까지 데려와 거짓을 고하는 여인을 밝혀낸 일까지 세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학수는 석두를 찬찬히 보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하였습니다. 제법 곤란할 법한 일을 너의 기지로 잘 해결하였구나. 혹시 관아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내 여식을 하인과 혼인시키기도 그렇고 자네의 눈썰미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학수의 제안에 얼떨떨하던 석두는 이내 감사 인사를 하며 이은지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 볼을 붉히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잘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잘해야 할 것이야. 아주 잘. 그날 이후 이은주는 그동안 배우지 못한 양반의 예법을 배우기 조선 중기, 경기도의 강과 산이 어우러진 어느 한적한 마을. 이 마을 김영감댁의 앞마당에는 아직 새벽이 채 밝아오기 전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감댁의 머슴살이를 하는 석두라는 사내로 힘도 세고 부지런하기도 하여 그 집에서는 제법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석두는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석두를 따라갈 수가 없네 그려. 아닙니다. 잠이 일찍 깨어 잠시 나와 본 것입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안채의 부엌에는 분이라는 이제 갓 18살을 넘긴 여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 집마님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분이를 매질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오늘도 안채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아침을 준비한 지 벌써 며칠째인데 아직도 일이 굼떠서야 답답해서 원. 그리고 반찬이 왜 이리 싱거운 것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미각을 잃었나 가늘 일이 볼 줄 몰라 어쩌겠다는 것이야? 이 집의 마님은 갈 곳 없이 이곳에서 키워져 일하는 분이에게 종종 화풀이를 하고는 하였습니다. 원래도 성품이 괴팍하고 사납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지만 유독 분이에게는 심하게 구는 날이 많아 석두는 그런 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 하겠습니다. 위협적으로 회초리를 휘두르는 마님 앞에서 잔뜩 겁에 질린 분이는 그 앞에 앉아 용서를 구하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나다니던 하인들도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무서워 눈치를 보며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고 분이가 조심히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혼나지는 않아 다행이네. 아프다. 괜찮냐, 분아. 손이 많이 상했다. 별거 아니니 이거를 자기 전에 바르고 자라. 분이의 퉁퉁 부은 손을 보고 있던 석두는 무심한 듯 작은 보자기를 건네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처에 좋은 약초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석두 오라버니, 매번 감사드려요. 오라버니 쓰시지. 저는 이 정도는 거뜬해요. 힘든 일하는 오라버니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필요가 없으니 주는 것이지. 신경 쓰지 마라. 여인네 손이 그리 험해서야 보기 좋지 않구나. 네, 오라버니, 항상 감사해요. 늘 무심한 듯 다정히 챙겨주는 석두가 분이에게는 이 집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릴 적 길을 잃고 헤매던 자신을 이 집의 주인 영감님이 데려다 키워주고 먹여주며 일을 시켰기에 분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기댈 곳 없고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점점 여인이 되어가는 분이가 마님은 눈의 가시 같아 더욱 못살게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한동안 큰 문제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무슨 연유에서인지 안방마님의 심기가 몹시 좋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내어오는 분이를 향해 이유 없는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내가 이 국은 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
마님.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 송구합니다. 그런 기억이 없어 의아해하며 자신이 놓친 것이 있나 생각하고 있을 때 매질이 날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감히 내까짓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냐? 내 너를 그동안 어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기고만장해서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화풀이하던 매질의 분이는 웅크린 채 자신이 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어찌 이리 자신은 맡고 있는 것인지 점점 정신이 아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하인들도 오늘따라 심한 매질의 눈치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일을 어째? 이러다 보니 정말 큰일 나겠네? 아니 오늘따라 마님은 무슨 역정을 저리 내시나? 말릴 수도 없고 정말 못 보고 있겠어. 온 집안이 소란스러워지던 매질 소리가 심부름을 갖다 돌아오는 석두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석두가 달려와서 본 광경은 너무나 참담하여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여 마님의 매질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하인들과 마님이 깜짝 놀라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그동안 영감님이 이뻐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냐? 감히 어디 내 앞을 막아서는 것이야? 그럼 내가 맞거라. 그리 안타까우면 내가 맞으면 되지 않느냐? 분이를 향하던 매질은 석두에게 이어졌고 그는 묵묵히 이어지는 매질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매질을 하던 마님도 지쳤는지 손을 내렸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석두에게 소리를 치며 쫓아내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달 품삯은 없을 줄 알아라. 몸 성하게 내보내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리 애틋하면 분이 저것도 같이 내보내어 줄 터이니 내 눈에 다시 띄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만신창이가 된 분이와 석두는 맨몸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품삯으로 분이를 의원에게 데려다주고는 자신은 따로 길을 잡아 나섰습니다. 석두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약값은 언젠가는 반드시 제가 꼭 갚을게요. 내 걱정 그만하고 몸이나 추스르 거라. 미안하다. 나도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 치료밖에 도와줄 수 없구나. 아니에요, 오라버니. 정말 감사해요. 오라버니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갈 곳이 있으시겠지요? 무엇이 불안한지 분이가 걱정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자 석두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찾아봐야지. 혹시나 갈 곳이 없거든 장터에 있는 느티나무 쪽으로 와보거라. 아마 그 근처에서 이를 찾아야 할 듯이구나. 석두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의원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분이는 자신이 갈 곳이 없다고는 하나 석두에게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 잘 헤쳐나가 볼게요. 오라버니도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동안 항상 감사했어요. 그렇게 석두와 분이는 이별을 하게 되었고 석두는 장터에서 땔감 나르는 일을 하며 간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기도 하고 힘도 세어 일거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장터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야. 여기에 있던 내 돈주머니 누가 가져갔어? 장터의 한 상인이 소란을 떨며 주변 사람을 다그치다 지나가는 석두를 발견하고는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가져갔지. 예전부터 내 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여기 있던 돈주머니 빨리 내놓아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빠 이쪽으로는 오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단속이나 잘하세요. 석두는 억울하다는 듯 되들었고
그의 말에 상인은 더욱 격분하여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지가 가져가고는 나를 몰아세우네. 이놈이 빨리 내어 놓아라.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무만 날랐다고요. 돈주머니 같은 건 본 적도 없습니다. 장터에는 두 사람의 실랑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속에는 분이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찬찬히 주변을 지켜보던 분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상인에게 다가가 말을 하였습니다. 저기 아저씨, 혹시 주머니가 주먹만 하고 흰색으로 2번 묶여 있는 건가요? 상인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가 자신이 잃어버린 돈주머니에 대해 말을 하니 황당하여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가져간 것이냐? 이것 봐라. 빨리 내어 놓아라. 나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 아저씨, 그럼 아이도 봐주지 않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윽박지르는 상인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던 분이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자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인의 아이가 잃어버렸다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지? 분명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는데. 왜 엄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세요? 아무런 정황도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어 놓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저씨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딱 도둑놈처럼 생겼으니 그런 것이지 뭐. 어쨌든 찾았으니 나는 되었다. 갈 길 가거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시시하게 일이 해결되자 바삐 제갈 길을 가기 시작하였고 상인은 머쓱한 듯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분이는 분통이 치밀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누구 보고 도둑같이 생겼대? 명경이나 보시지. 자신이 더 도적 같구만.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너는 위험하게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냐?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다. 아, 오라버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구경 온 것이었는데 제가 쓸모가 있었네요. 호호. 석두가 찬찬히 분이를 보자 그저 구경을 나왔다는 그녀의 몰골이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를 굶은 것인지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마르고 안 되어 보여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어찌 지내는 것이야? 나는 저기 마을 끝 움막에서 지낸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나와 함께 갈래?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굶지 않을 거다. 오라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같이 있어도 될까요? 분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석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나섰고 분이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열심히 나무를 옮기는 일을 하고 분이도 몸을 회복한 뒤에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품앗 일을 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김영감댁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오신 것인가요?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주머니? 그것이 이야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여기서 떠나거라. 여기 있으면 위험해. 네.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저희는 그곳을 나와 이제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무슨 일? 그것이 마님 성격 알지 않니? 너네가 이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노발대발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 그러니 어서 떠나라. 내가 전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알았지? 조심하고. 불쌍해서 어쩌노.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마을을 떠나 정처 없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분이는 미안한 마음에 석두의 눈치만 보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되었다. 어차피 내가 나서서 일어난 일이니 내 탓도 아니다. 어서 이 산을 넘어가야 할 것인데, 서두르자. 두 사람은 서둘러 움막을 나와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던 처지라 가진 것은 없어 몸은 홀가분하였지만 분이와 석두의 머릿속은 앞날에 대한 생각으로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봐라. 가진 건 정말 하나도 없이들 생겼구나. 그래도 있는 것이 있다면 내어놓아라. 그래야 여길 넘어갈 수 있어.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부탁한다고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적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는. 산을 거의 다 넘어갈 무렵 나타난 도적에게 석두와 분이는 꼼짝없이 잡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적대를 보더니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자 겁에 질린 도적들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놈들이 또 여기서 수작인 것이냐. 내가 다시 눈에 띄면 관아에 고할 거라 일렀거늘. 거기 서지 못할까? 이미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자 도적들은 투덜거리더니 달아나 버렸고 석두와 분이는 안도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리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다가와 다정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많이 놀랐나 보네. 행색을 보아하니 험한 일을 많이 당했나 보군. 갈 곳이 없으면 내 집에서 잠시 머물러도 좋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잠시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허허, 그러시게. 나야 혼자 살아 적적하니 잠시 머무는 것이야 괜찮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지붕 있는 곳에서 몸을 뉘고 처음으로 포근한 잠을 청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날따라 유독 빛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내 놈들 지리지. 간밤에 우리 배추밭이 아주 망가졌다니깐요. 어르신, 여기에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있나요? 외지인이라고는 이 둘뿐인데 갈 곳 없어 재워졌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관아로 끌고 가야 합니다. 저희가 한 짓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밤에 너무 피곤하여 그대로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도통 무슨 일이 일어난지조차 모릅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말이냐? 어르신,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마을 사람이 찾아와 밭이 망가진 것을 석두와 분이 탓으로 돌리자 그들을 도와준 노인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낮에 부지런히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단하여 일찍 잠드는 것을 보았네만. 이 일을 어쩐다. 정말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냐? 어르신, 정말 저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아니라며 말하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던 노인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의심이 간다고 하니 석두와 분이는 이 마을에 계속 머무르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오늘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이들이 하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이들이 마을을 떠나는 걸로 함세. 그리들 알고 다들 돌아가시게.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때문에 곤란하시게 하여. 하지만 정말 저희가 한 일은 아닙니다. 어르신,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심들 가시게. 내 배웅은 하지 않겠네. 결국 평온하게 자리를 잡으려 마음을 먹었던 마을에서 쫓겨나 두 사람은 다시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 우리 인연인가 바적이서 또 보네? 얼마 전에 만났던 도적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반항할 기운마저
잃은 채 체념을 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다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다고?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쫓겨난 신세라.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뭐라는 것이냐?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면 몸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다. 안 그러냐? 그렇게 도적들에게 끌려갈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나더니 양반집 행렬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요즘도 이리 도적들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저 녀석들을 잡아라. 누군가 앞으로 나오더니 도적들을 보고는 아랫사람들을 시켜 잡으라 명하였고, 그러자 놀란 도적들은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석두와 분이는 또 한 번의 안도와 함께 지친 마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들 앞으로 자신을 도와준 양반이 다가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정히 물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양반이 다정한 것을 본 적 없던 석두와 분이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많이 놀란 것이로구나. 어디로 가는 것이냐? 갈 곳이 없다면 잠시 나와 함께 가자.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일손이 부족하였는데, 어떠하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반이 다가와 자신들을 다독이며 함께 가자고 하자 석두와 분이는 그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늘 허기와 도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던 날들은 온데간데 없이 편안하고 아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을 따라 나서서 도착한 곳은 한양의 어느 웅장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라버니. 한양의 양반댁은 원래 다 일이 큰가요? 우리 마을의 그 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리 눈에 익지? 신기하네. 이런 큰 양반집은 나도 처음 본다. 그리고 저리 좋으신 분도 나는 처음 본다. 꿈에서라도 본 거 아니냐? 나도 꿈에서는 본 것 같다. 에이, 오라버니도 참, 우리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는 아주 잘할 자신이 있답니다. 그래. 제발 다치지만 마라. 그리고 여기 마님도 좋은 분이시면 좋겠구나. 풀잎 사이로 봄비가 내려앉는 소리에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이 든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일머리가 좋고 힘이 세서 어디서든 인정을 받던 석두는 금방 사람들과 친해지고 잘 적응하였으며 늘 주눅든 듯하던 분이도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해가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어쩐 일로 사람을 저리 들이셨대요? 보시는 눈이 좋긴 한가 봐요. 소개 없이 들였는데 일을 잘한다고 다들 어찌나 칭찬을 하는지. 그것이 애처롭게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밟혀서 그만. 이상하게 우리 은지가 생각이 나서 미안하오. 은지요. 그 아이가 우리 은지를 닮았던가요? 확실해요. 부인, 진정하시오. 그저 은지 또래라서 안쓰러워 그런 것뿐이니. 한양에서 제법 권세가인 이학수는 이은지라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머니와 절에 다녀오다 그만 딸을 잃어버려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에서 만난 분이가 잃어버렸던 은지 또래이기도 하고 무언가 마음이 가서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 집에 흔쾌히 일하라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학수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 박고희는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에 잃어버린 딸을 닮은 것 같다는 이야기에 분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주머니, 더 시키실 일은 없으세요? 좀 전에 장독은 다 닦았고요. 마당도 모두 쓸어서 정리했어요. 손이 재빠르기도 하구나. 그럼 마님방 좀 청소해주겠니?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만 않으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분이는 마님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자신이 하지 않을 수도 없기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몹시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다가 분이가 들어오자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는 사죄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신지 모르고 청소를 하려고 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청소를 하러 왔다면서 뭘 그리 놀라느냐?